자, 여러분이 대서양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안 주위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려요.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배가 사라지고 없어요. 안 돼. 멀리 여러분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바다 부표가 보여요. 허둥지둥 안전한 곳으로 와서 주변에 탁 트인 바다를 바라봅니다. 사방이 푸른색인데 예외가 있네요. 물속에서 움직이는 커다란 물체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등 지느러미가 표면을 뚫고 지나가요. 다 끝났어요. 굉장히 큰 상. 잠깐만요. 지금 옆으로 돌려 누운 건가요? 상어가 아니네요. 여러분은 방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여울멸과 마주친 거예요. 개복치예요. 4m까지 자랄 수 있고 바다 깊은 곳에 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개복치가 표면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복치를 몰라라고 불러요. 주로 해파리를 먹고 180m에서 800m 사이 어디든 잠수할 수 있죠. 일광욕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다새들로 하여금 무임승차하려는 작은 벌레들을 먹도록 놔두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식사겠죠? 네. 개복치는 아주 크고 무거워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깊이 헤엄쳐 내려갈 때는 특히 더 그렇죠. 해파리처럼 몰라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플랑크톤이죠. 보통 물고기들처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기보다는 물살을 따라 떠다니는 태평스러운 생물이에요. 쉬패드 피쉬는 멕시코만 주변과 서대 서양에서 서식해요. 수면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그 깊은 곳에 계속 있길 전 바래요. 이들의 이빨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조개류를 잡는 걸 도와줘요. 처음에는 무섭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도해볼 생각이 있다면 쉬패드 피쉬는 수산시장과 몇몇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에요. 저라면 저렇게 생긴 이빨을 가진 건 안 먹을래요.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물고기는 공교롭게도 가장 슬퍼 보이기도 해요. 블로피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앞바다 깊은 곳에서 서식해요. 지금까지 잡힌 것 중 가장 이상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녹아내리는 찐득한 덩어리처럼 보이죠. 찌푸린 모양새로 말이에요. 우리가 심해어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저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육지로 올라오니 근처 진흙투성이 모래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장어같이 생긴 이상한 동물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귀여워 보이지만 손으로 짚는 건 큰 실수예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맛있는 오후 간식으로 착각할지도 모르거든요. 이 거대 말뚝망둥어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살고 놀랍게도 필요하다면 최소한 잠시 동안 인간을 능가할 수 있어요. 흙탕물을 좋아해서 대부분 해안가 근처에서 놀죠. 이 물고기가 독특한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물 밖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비록 30cm 정도밖에 안 자라지만 60cm까지 뛸 수 있어요. 아마존에 걸어다니는 나무는 숲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예요. 그쪽으로 가봅시다. 이 나무들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다리로 돌아다니진 않지만 여전히 1, 2년에 20m씩 정도 움직여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뿌리가 햇빛을 찾는 동안 오래된 뿌리는 흙에서 빠져나와요. 한 뿌리 앞에 다른 뿌리 하나가 나가는 거죠. 이 나무들의 움직임은 말도 안 되게 느려요. 거기 앉아서 나무가 뽐내며 걷는 걸 볼 순 없어요. 하지만 가진 게 시간뿐이라면 나무들이 매주 가능한 가장 좋은 빛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서아프리카 정글에서 휘파람을 불며 걷고 있어요. 길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려고 작은 막대기를 집어듭니다. 막대기가 여러분의 손을 간지럽히고 구부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진 모든 게 좋았죠. 운 좋게도 아프리카 거대 노래기를 집어들었군요. 약 30cm까지 자라기 때문에 작은 뱀같이 보이죠. 그 간지러운 느낌은 250개의 다리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노래기들은 개와 거미와 같은 과의 일부지만 진짜로 식물과 낙엽만 먹어요. 내바다로 멋진 산책을 하러 갑시다. 안 될 게 뭐 있어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은 방금 찾은 멋진 물 웅덩이로 뛰어들기로 합니다. 유일한 문제는요. 이곳은 출입금지 구역이고 그러니 수영은 절대 금지죠. 왜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물고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퍼피쉬예요. 퍼피쉬는 겨우 2.5cm 정도 자라고 오직 여기에서만 살아요. 매우 귀하고 보호받고 있는 물고기니까 표지판을 읽고 이 물고기 근처에 수영하러 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퍼피쉬의 뒷마당 수영장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어요. 지진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네바다의 바로 이곳에서 바로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이 작은 녀석이 코를 킁킁거리는 걸 보고 안과 검사 받고 싶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별코 두더지는 어딜 내놔도 가장 이상한 생물 중 하나죠. 코에 있는 각각의 촉수는 거의 장님인 두더지가 먹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코가 너무 민감해서 사람 손보다 5배나 더 많은 걸 느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별코 두더지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먹는 동물이기도 해요. 우와, 저보다 더 빨라요. 심지어 물속에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 두더지가 못하는 게 있나요? 완보동물 또는 곰벌레라고 불리는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말도 안 되는 생물 중 하나예요. 이 미세한 동물들은 지구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에요. 얼마나 강하냐고요? 바다 가장 깊은 곳, 높은 산 꼭대기, 화산, 열대우림, 그리고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주에 노출되어 살아남은 최초의 동물이기도 해요. 곰벌레는 식량이나 물 없이도 수천 년 동안 잠을 잘 수 있고 깨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곰벌레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크기가 좀 더 컸다면 말이죠. 파란겐 민숭달팽이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작은 동물은 바다 민달팽이과의 이상한 삼촌벌인데 절대로 만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수면 위에 떠 있으면서 바다의 파도에 완벽하게 스며들죠. 파란겐 민숭달팽이의 밝은 파란색은 배경 속에 녹아들 수 있게 도와주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의 침은 꽤 강하고 그리 유쾌하지 않지만 파란겐 민숭달팽이는 스스로 독을 생산해내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독이 있는 바다 생물의 독을 훔치죠. 겨우 2.5cm짜리 덩치치곤 제법인데요. 맛있는 코코넛 어때요? 이상한 동물을 너무 많이 봐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겠어요. 운 좋게 코코넛 하나가 저 나무에서 방금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것도 같이 떨어졌네요. 이미 이 코코넛의 주인이 생긴 것 같아요. 코코넛 크랩은 바닥에서 코코넛을 발견하고 코코넛을 뒤덮고 있는 갈색 털을 뜯어내요. 그러고 나서 집게로 코코넛을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코코넛을 열기 위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죠. 그래서 걔는 저 위에 있고 먹을 것은 바닥에 있죠. 문제 없어요. 코코넛 크랩은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4.5m 높이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착륙할 수 있어요. 이 개는 절대 손으로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코코넛 크랩의 집게는 모든 갑각류 중 가장 힘이 세거든요. 코코넛을 뚫을 수 있을 정도니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상한 생명체를 보았지만 그 누구도 먹장어를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진 않죠. 이 물고기는 장어처럼 생겼지만 대단한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점액이에요. 한 티스푼도 안 되는 점액이 물과 합쳐지면 10,000배까지 증식할 수 있어요. 일단 먹장어가 점액을 배출하면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점액이 먹장어 코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재채기로 빼는 법을 익혔답니다. 또 뼈가 없고 완전히 연골로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인 보라 개구리를 소개합니다. 별로 흥미로운 이름은 아닌 거 알아요. 보라 개구리는 이상하게 생긴 개구리 종이에요. 뭘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이 생겼고 아주 독특하게 생긴 코를 갖고 있어요. 이 생명체가 더 특이한 것은 지하에서 산다는 건데 단지 잠시 동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라개구리는 1년에 2주만 구멍에서 나와요. 주로 땅속에서 흰개미를 잡아먹는데 굳이 땅 위로 올라올 이유가 없겠죠?